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면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거죠. 뭐 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요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가끔 가다 보면 논문 연구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발견하겠다. 내가 새로운 것을 뭐 이끌어내겠다. 자, 요런 집념이 있으신 분들은 연구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탐색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요것도 대입해 봤다가 저것도 대입해 봤다가 요것도 한번 넣어 봤다가 빼 봤다가 다른 거 한번 집어 넣어 봤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내가 논문을 쓰겠다. 물론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그 자연 계열에 우리가 흔히 그 하얀 실험복 입고 고무장갑 끼고 요런 그런 느낌의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탐색적이죠. 뭔가를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발견해 내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입니다. 진짜 오리지널 존재의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은 그러면 과연 탐색적으로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런 분들은 탐색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일까요? 전혀 이론적 근거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문제 툭 던지고 한 풀어봅시다 이러면서 풀까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존재 학문을 하는 진짜 자연계열의 실험실에서 탐색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최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그 고도의 어떤 실험할 수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연구는 뭐 새로운 것을 한다기보다는 탐색적이라기보다는 확인적인 성격을 많이 띠는, 다시 말해서 충분한 어떤 학술적 배경에 의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선행 연구들의 동향을 따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차별화된 문제 제기를 던지기 때문에 이 동향을 따르는 것에 기반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풀었을 때 선행 연구와의 어떤 맥락적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고, 차별화된 포인트에서 제기된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검증함으로써 학술적 가치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제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학술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행 연구의 이론적 기반에 의해서 문제를 던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 문제가 선행 연구의 동향에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맥락적 관점에서 보는 연구 문제와 학술적 가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나의 집중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차별화된 그 포인트, 이 문제, 이 두 가지를 보통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부르냐면 이런 가설을 전제가설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화된 이 가설을 주가설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가설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설이 나오기 때문에 전제가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구를 상당히 확인적 성격이다. 그리고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제가 되고 있고 이런 대전제에 의해서 주가설이라는 소전제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연역적인 물론 귀납적으로 굉장히 탐색적으로 가는 연구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부분 연구들이 이렇게 연역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술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 문제 제기, 즉 주가설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소전제가 되는 이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 계획서를 쓸 때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분석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그 차별화된 문제 제기가 어떤 결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검증하는 게 뭐가 그게 연구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연구자는 바로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안 그런 연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연구가 이제 요렇다라고 친다면 여러분의 연구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렇게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설계를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제와 본인의 논문이 이런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연구인데도 본인이 몰라서 자꾸 이거를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한번 넣어보고 저거 한번 빼봤다가 요거 한번 넣어봤다가 이 과정을 자꾸 탐색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형을 바꾸고 뒤바꾸고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좀 유의미하게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논문을 써야지. 논문을 써야지. 그러면 이제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또 근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다시 찾아서 역으로 제시해야 될 거고. 그렇죠? 이게 내가 검증한 이 포인트가 학술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다시 역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재수가 좋아가지고 아다리가 잘 맞으면 좋은 논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연구라는 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어떤 연구자로서의 사명? 이게 없이 이 연구가 실험실에서 하는 이런 완전히 탐색적인 연구도 아닌데 탐색적인 연구조차도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판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너무 결과에 의존해서 그게 결과에 의존해서 써야 되는 연구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자꾸 결과에 의존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구색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할 게 많아지죠. 예, 문제점이 뭐냐면 할 게 많아지죠. 엄청나게 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야 될 것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료를 찾아야 되는 범위도 커지겠죠. 결국에는 논문이 거의 뭐 학생이 쓰는 개인 논문이 거의 뭐 정부 한 2, 3억짜리 용역 과제가 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논문을 지도하는 사람이나 논문을 쓰는 학생이나 다 마찬가지로
내가 뭘 증명해야 되는지를 충분한 이런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그에 기반해서 나오는 문제 제기가 이 과정이 정말 논리적이라면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포인트 있게 차별화된 주가설이 나올 텐데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는 자료를 구해서 분석을 하면 될 텐데 그리고 그게 충분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했기 때문에 대부분 증명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설픈 불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별로 차별화되지 않은 문제를 던지면서 그 엉성한 모델을 또 증명하겠다고 수집한 또 그렇게 아주 좋은 조건의 데이터가 아닌 걸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자꾸 연구가 꼬이게 되는 거죠. 꼬이게 되고 꼬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조사를 잘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제가 이제 뭐 한 요 며칠 근래 사이로 이제 뭐 논문을 요번 학기에 쓰셔야 되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 보면 뭘 증명하겠다는 건지 이게 확실치 않은 게 너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명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너무 커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연구 설계할 때 잘 했으면 나중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추상적인 제가 설명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까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강조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논문을 처음 준비할 때 좀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